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박기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6일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지역에서 보는 시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 의견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포커스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김해 신공항 또 그 한계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류경화 김해 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장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치국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김해 신공항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먼저 박재호 의원께 모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해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일어났던 지역 간의 갈등이나 불신을 접어놓고 우선 공항을 왜 건설을 새롭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해 신공항은 김해공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이 사업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비행기 착륙 시의 안전 문제나 또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새로운 공항도 기존 공항과 똑같이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면 신공항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성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으로 전제한 이런 건설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도 주민들이 행복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해 신공항 사업, 건설 사업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오늘 하실 얘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다음은 류경화 김해 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장께 더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오히려 김해 쪽에서 더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소음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김해 시민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쪽입니다. 저는 신공항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김해 공항 확장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신공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고, 또한 소음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소음과 안전인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김해공항을 확장하려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또한 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고 그렇게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김해공항을 그냥 그대로 확장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과연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치국 박사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제대로 된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은 신공항 수준의 그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 위반 사항, 그리고 안전 문제, 소음 문제, 확장성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 신공항의 기능이 제대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에 어떤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토론회가 제대로 된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과의 공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재현 교수님께는 오늘 아무래도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은 질문이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두 발언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돛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상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공항의 안전도 문제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 또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어졌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고자 하는 신공항이 안전하지 않다면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동남권의 중심이 되는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해 신공항의 안들에 특히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체크도 하고 시민들에게 여러 내용들을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사포커스 오늘은 김해 신공항의 한계와 또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그 사업의 그 명칭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공항이냐 아니면 공항의 확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토부에서는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을 김해 신공항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 지금 3차례 확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 신공항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은 신설 할주로 한 번을 건설하는 것과 국제선 터미널 그 위에 관제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을 대부분이 이용하는 것이죠. 면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한 200만 평 됩니다만은 100만 평 정도를 더 증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 신공항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 심리를 주고 또 이런 그 갈등을 야기시키는 네. 그런 문제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문제는 신공항이냐 김해공항 확장이냐 할 때 이것은 분명히 개념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네네. 질의를 할 때, 아니 거점공항이고 김해공항 확장하는데 왜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을 시켰노? 이건 말도 안 된다. 예. 아사리 신공항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대구도 소유가 늘어나면 한쪽 하나 더 맹글어주고 부산도 하나 더 맹건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 몇십 년의 갈등을 왜 만들었느냐. 네. 그렇다고 아무 남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럼 부산은 알고 보면 김해공항 확장이지 이것이 어떻게 신공항이냐.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질의한 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가 또 진행이 그렇습니다. 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쪽은 이제 신공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왜 김해만 굳이 이렇게 신공항을 쓰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거점공항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많은 부울경, 특히 동남권 쪽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것이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죠, 사실. 그런데 얼마 전 국토부 장관은 거점공항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부산 시민들, 뭐 김해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개 속에 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항의 기능을 국가에서는 위계 관리를 합니다. 등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 계획에 있어서 가장 상위급에 해당되는 것은 중추공항이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중추공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허브공항 기능도 가지고 있고 중장거리 국제 노선들이 모두 다 취항하는 그런 공항이 중추공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문공항인데요.
이 관문공항이라는 용어가 2005년까지는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거점공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거점공항이 해당이 됐던 것은 김해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제주공항 이 세 개가 거점공항이었는데 이 거점공항들은 국내선과 중단거리 국제선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중장거리 노선은 인천공항으로 몰아주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김포공항은 이런 그 중장거리 노선이 다 취항하는 그런 중추공항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해공항도 중장거리 노선까지 취항이 되는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 위계가 바뀌면서 거점공항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거점공항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장거리 노선은 취항시키지 않고 중단거리 노선 최대 거리는 싱가포르 정도까지 취항할 수 있는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기 중심으로 취항하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지금까지의 김해공항에 대한 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관문공항하고 거점공항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어떤 그 경과라든지 또 그리고 이 공항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이 중간보고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역시 안전과 소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소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해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소음과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진입 표면상 할주로 끝단부터 한 6km 지점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3개 동에 약 한 3,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편안세상이라는 아파트에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아파트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산을 절취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보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잘라내고 광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한 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김해 지역은 75웨클 지역은 단 한 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대구발전연구원이나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은 75웨클 지역에 해당하는 게 약 한 13.7 평방미터가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단 한 평도 없다는 게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한 소음 지역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소음 용량을 이래 책정한 거 보면은 지금 비행기가 15도 자선회한다 그랬다가 지금 22도를 자선회한다 그랬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 소음 총량은 똑같습니다. 소음 총량은 똑같은데 그 소음을 가지고 내동을 가져갔다가 주촌을 가져갔다가 또 장류를 가져갔다가 이렇게 해서 온 김해 시내 전체가 소음 영향권에 들어가도록 이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우리 김해 시민으로서는 국토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깡패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토부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고해서 발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재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음 그 가구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기들은 22도 선회를 하면 많이 줄어든다 하는데 이게 대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 중간 그걸 검증단이 있을 때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서 정확한 국토부의 의견과 우리 지방의 검증단 의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해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예. 소음에다가 또 안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운항 등급을 올리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소음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그렇고 항로 조정, 그다음에 비행기 기종 조정, 그다음에 운항 시간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음 문제도 상당히 좀 이 소음도가 적게 나오는 쪽으로 계산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안전도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 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장애물 제한 표면이라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존치시키고 운항 비행 그 운항 방식을 조정해 줌으로써 착륙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항이 이 안전하냐 하지 않냐, 안전하냐를 평가하는 거죠. 이 카테고리 1, 2, 3라는 개념으로 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1은 이제 시계 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 공항의 북측으로 들어올 때는 시계 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 남측에서 이제 진입할 때는 계기 비행이 네.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토부 주장은 절차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계기 비행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 표면에 여러 장애물들이 존치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결코 안전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네.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지금 상황에서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이 끝난 이 시점에서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거를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절차상에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특히 소음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께서 조목조목 또 반박을 해주셨는데, 활주로를 이제 그 V자형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또 시민들은 11자형, 시민단체에서는 11자형을 또 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예, 지금 네. 구체적인 분야별 논의하기 전에 아까 처음 말씀하신 우리 중간 보고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는 것이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국토부가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 부울경의 그 공동 TF 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재호 의원님과 민홍철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예.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부울경 시도지사님들한테 보고를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국토부의 관계단체자들과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간 보고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은 기간이 뭐 짧다 보니까 이 중간 보고에는 저희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구체적인 말씀은 크게 그 법 위반 사항과 안전 문제, 또 토론에 있었습니다. 소음 문제,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각각 깊이 있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중간 보고에서는 일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신설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존치하고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이거든요. 인천공항이든 무안공항이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제주공항이든 진입 표면에 장애물을 존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음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 너무 차이 나죠. 특히 김해 지역은 법적 기준 75웨클의 대상이 제로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잘 못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토부는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존의 거점공항이 아닌 가문공항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로만 가문공항이 되지 않는 겁니다.
A380이라든지 중대형 비행기가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소음 문제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뭐 경비행기하고 중비행기하고 그 소음 영향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이제 그 대안적인 말씀을 물으시는데요. 실제 경남 지역에서는 11자 안, 이런 안전 문제와 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11자 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장애물 저촉과 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 11자 안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혔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우리 강서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이미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소음 영향이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이 11자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적 대안으로 하고 있는 이 V자안에 대한 안전 문제와 소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실제 국토부와 완전히 생각이 틀린 것이 V자안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물이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음 영향도 지금 국토부는 북쪽으로 막바로 이륙을 하지 않고 22도를 자선해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장류 지역이라든지 주촌 지역에 많은 그 주거 밀집 지역에 저촉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중간 보고에서 밝힌 이런 내용들은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저희들이 팩트를 사실을 확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검증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토부 입장은 이제 이야기를 제가 불러서 항공실장을 계속 물어보면 장거리 노선을 충분히 뜰 수 있다. 어쨌든 또 안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대신에 소음 문제도 자기들은 이제 22도 틀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거는 기술적으로 온갖 변천이 많으니까 어떤 게 더 맞는지 또 그 전문가, 우리 쪽 전문가하고 같이 이제 중간 점검을 하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소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에 이제 나가사키 75년 나가사키 이후에 공항 이후에 전부 다 바다 쪽에 5개를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하고 그리고 소음이 없는 주민들한테 행복한 건설을 위해서 돈은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걸 좀 받아들일 때가 됐다 하는 생각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음 문제하고 안전 문제만큼은 한 번 더 검증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으면은 말씀하시죠. 이번 소음 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은 김해 공항에 관문공항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A380이나 중대형 항공기를 띄운다 그런 게 보면은 자기들이 비율로 해놓은 게 보면 0.7%입니다. 0.7%는 전체로 봤을 때는 하루 한 대입니다. 하루 한 대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가지고 이 관문공항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갖다 중대형 비행기가 뜨면은 항공 소음이 훨씬 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음 피해 지역은 더 줄여놨다 하는 거. 그건 대단히 뭐 문제가 많은 그런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네.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실제 이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분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다양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와 합의한 사항은 거정공항에서 관문공항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인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거리 미주나 유럽 노선이 취항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380이나 B747 같은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소음 분석하는데 이 전제 조건이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사실 이 대형 항공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형 항공기를 투입한다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고요. 더더욱이 큰 문제는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주력 항공기를 이제 저희들이 C급입니다. 아주 네. 작은 항공기죠. C급을 80% 점유율을 포함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중간 보고할 때 92%까지 높여놨습니다. 아. 관문공항을 한다면서 네. 적은 비행기 C급의 비율을 더 높여놓은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다분히 소음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수요 부분인데 얼마나 그 뜨고 내리는 빈도수가 어떻게 따라서 소음 영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그 개항 초기에 2027년에 항공 수요를 2,800만 명으로 잡았는데 네네. 이번에 중간 보고할 때는 목표 연도 2056년도에 수요를 2,925만 명을 잡았습니다. 네. 거의 30년 갭을 그냥 같은 수요로 적용을 한 것이죠. 이런 그 전제 조건이 잘 못 되다 보니까 수요가 우리 지역의 연구원에서 했던 결과하고 너무나 큰 갭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그 체감도와 큰 차이를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웨클이라는 소음 단위를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웨클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소음을 얘기하는 데시벨 개념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가중치도 주고 또 이게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침에, 낮에, 저녁에 얼마만큼의 비행기가 뜨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뜨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까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승객의 항공 수요가 원래 사타에서는 2027년 중심으로 2,800만이었는데 2056년입니까? 2056년 중심으로 이번 중간 보고에서는 2,900만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항공 수요는 결국에 비행기가 뜨는 편수를 결정하는 거죠. 네. 비행기가 많이 뜨면 시끄럽겠죠. 적게 뜨면은 덜 시끄럽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비행기가 뜨느냐, 얼마만큼의 횟수를 가지냐, 또 언제 뜨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정해서 일반 전문가가 아니면은 착각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번 중간 보고였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따져가 보니까 아까 그 유경아 대표님도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A380이 0.7%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해서 대형 기종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속인다고 할까요? 이런 그 착각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주력 항공기를 중소형 항공기를 훨씬 더 늘려서 90% 이상 늘린다는 그 비행기들은 또 중장거리를 갈 수 없는 비행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대형 비행기는 집어넣었지만 아주 극소수로 하고 오히려 작은 비행기들은 또 대수를 늘리고 총 비행 횟수도 줄이고 하는 이런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이 속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들어서 촘촘히 살펴보면 들어가서 촘촘히 살펴보면은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포커스 김해 신공항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소음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꽤 지났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더 많이 해주셨는데 그 외에 이 법률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해 신공항의 가장 큰 문제가 법 위반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군기지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 계획에서 이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국토부가 주장하는 대로 민간공항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이 사타할 때는 그 항공법 82조,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돼서 공항시설법 34조에 의하면 시설 할주로의 진입 표면에 저촉되는 것을 장애물 제한 표면이라 합니다. 이 장애물 제한 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은 분명히 절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치를 전제로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제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국토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예외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기준이 저희들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귀에 익숙할 텐데요. 대구 경북과 입지 경쟁을 할 때 이 항공학적 검토입니다. 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장애물 존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학적 검토는 신설 공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공항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김포공항의 경우죠. 김포공항의 그 진입 표면이 아닌 이 수평 표면이라 합니다만은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 수요에 따른 높이가 제한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한국당의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대표가 이걸 발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보해서 항공학적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만은 존치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 신공항이 안 되는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 검증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더 많이 부각이 지금 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도 어느 정도 인정을 지금 하면서 뭔가 검증을 함께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증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공동검증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들에 대한 깊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양측에서 제기했던 문제, 그러니까 저희 이 TF 쪽에서 부울경 TF 쪽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국토부 측의 답변이 이번 중간 보고였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그 갭들에 대한 깊은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벌어진 틈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한계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돌이켜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전향적인 전환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함께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지게 되면 이 결과를 국토교통부든 아니면 부산, 울산, 경남 쪽이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이제 그런데
중간 보고 이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중간 보고는 국토부가 요구하면 몇 번이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검증단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거 또 저쪽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전에 이런 사실들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공동검증단이 잘 이제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또 국토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총리실에서 어떤 기구가 구성되는데 그것도 좀 합리적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실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하자 하는 분위기로 지금 세계단체장도 인정을 했고 왜냐하면 이걸 너무 끄는 것도 양쪽이 서로가 안 좋을 수 있고 또 우리 부산을 위해서도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에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똑같은 숫자로 아마 들어가서 결론을 내리자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소음이나 안전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이걸 가지고 김해시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검증단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 불경이 함께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해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과연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될 거냐 하는 건 좀 시민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국토교통위에 있는 박지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해 김정호 의원님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러한 이제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구체화해 나가셔야 되는데 좀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불경 시도지사님들이 지난주입니까 만나서 이미 실무 검증단 구성에 대한 이제 합의를 했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실무 검증단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정책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사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유경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김해 시민들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무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국토부가 그동안에 실무 협의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공고안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 검증단에서는 지금 계획안입니다만은 좀 문서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또 김해의 입장도 우리 또 박재현 교수님도 김해 또 대표적인 전문가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이야기가 됐던 법 위반 사항과 안전, 소음, 또 확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구체적이고 또 법적 근거에 따라서 팩트 중심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민감한 부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많은 또 시민들은 정부가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 경북의 눈치를 보지 않느냐, 지역적인 문제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대구 경북은 어쨌든 이제 전번에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컸고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일반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제기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대구는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구는 이번에 지자체 선거를 거치면서 대구에서 가장 이제 이 미흡했던 공항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더 도와주고 해결을 시키고 그리고 또 대구와 부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쟁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구도 대구 나름대로 항공의 수요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면서 우리가 함께 가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큰 문제는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지역 균형 발전에서 오는 이런 갈등이 더 심하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구가 420만에서 345만으로 줄었고 그렇죠. 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침체된 과정에서 이런 활로를 하나 모색하는 것에서 더 큰 중점적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대구와 이런 갈등보다는 정치권 전체가 함께 가는 모습을 비주는 그런 거로 아마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금정단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알아듣고 서로가 또 그런 걸 이해하는 그런 대구와 부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방금 이제 그 정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부산에도 이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양쪽 모두 목표는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소음 없고 소음이 없는 관문공항을 만들자는 것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야가? 그렇죠. 지금 그거는 여야의 구별 없이 부산 발전, 이 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하고 소음 없는 것이 되면 저희들 다 찬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데는 아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토부에 있는 이현성 의원님이나 저나 또 우리 부산의 뭐 여야 관계없이 함께 이 문제를 공동으로 노력해보자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함이 없는데 이번 국토교통부의 중간 발표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박지호 의원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 제대로 활약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한 단계니까요. 근데 뭐 이거는 예. 제대로 활약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그런 공동으로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입장하고를 함께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정치하는 사람이 어쨌든 경계에서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면 나중에 그걸 수습할 수도 없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상생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할 만큼은 하다가 또 뭐 국토부 뭐라 하고 이런 거를 다 있을 때는 국토부에 또 그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불러서 이런 문제를 따지고 또 역할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재호 의원님은 국토교통에 이제 8월 달부터 되셨나요? 그래서 뭐 아주 앞으로 많은 그 역할을 해주실 걸로 믿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랫동안에 이 고민해온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지금 김해 신공항을 주장하는 그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연, 하나는 지역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좀 피곤하니까 좀 빨리 김해공항 신공항이라도 좀 하자 그런 논리인데요. 사실 이 지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정책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이 뭐 신공항이라고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확장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공항을 한 이유가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 추락 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 문제인데요. 사실 그 대구 경북에서는 통합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께서 실제 1호 공약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전 입지인 군위군수도 많은 득표에서 군공항 그 이전,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제 대구 경북이 우리 그 새로운 그 공항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잘못된 공항이 건설되어야만이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이 논리는 잘못된 논리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5개 시도 합의를 파기했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파기가 아니고요. 대구 통합공항 이전이 파기인 거죠. 그거는 우리 그 신공항에 없었던 옵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겁니다. 대구는 통합 신공항을 가고요.
우리는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면 이것이 오랫동안에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영남권의 상생 방안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갈등이 예상이 돼서 이걸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당위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대구 경북 있습니다.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덕도 얘기를 꺼내기 위한 하나의 뭐 전제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보는 관점과 네. 우리 부산 뭐 영남 부근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그동안에 너무 갈등을 조장해 왔 겁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사실로 뭐 26개 이상을 깎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국민 정서도 바뀌었고 이래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김해공항이 어쨌든 지금 시작을 해도 2026년에 완성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그건 몇 년입니까? 그동안의 이 수요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덕도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을 다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부울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산업을 위해서 또는 항공 수요를 위해서 어떤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소음하고 안전 문제입니다. 네.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면 우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 물류 중심이나 부산이 모든 관문이었잖아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관문인데 이제는 항공 물류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산시가 새롭게 추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문제를 만약에 소음하고 안전 문제가 이거는 진짜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걸 만약에 국토부 아니든 우리 저 검증단에서 연구를 해서 만약에 진짜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한다 하면 우리는 2025년, 27년, 그다음에 2040년까지 만약에 지금 가덕도 공항을 한다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을 것인지도 연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항상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안전하고 소음 문제만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네. 오늘 이 김해공항의 한계, 이 새로운 공항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먼저 박 교수님께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공항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볼 때 100년지 대계를 세워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항이라는 것은 입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주변에 여러 산업과 또 주거지와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특히 동남권 같은 경우에 공항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공항은 반드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해 공항 안은 안전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소음 문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확장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V자로 만든 그 외에 다른 할주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항공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공항의 그릇이 아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항의 기능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항공 물류와 관계되는 것들도 담을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또 중장거리 노선까지 다 담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항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타당한 동남권의 중심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새롭게 찾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치국 박사님. 네. 예,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김해 신공항의 그 분야별 문제점이 사실로 예. 일부 많은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신공항 문제는 사실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공항의 그 기준들은 국제적인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공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검증단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예.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정말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이것을 뭐 이렇게 수용하는 측면에서 하기보다는 정말 앞선 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백년 대계 차원에서 우리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는 측면, 그리고 기존 공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힘을 함께 모아서 예. 나아가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자, 다음은 류경화 대책위원장님. 예. 돛대선의 비행기가 추락한 위치가 해발 204m 위치입니다. 예. 지금 김해의 이모산은 179m입니다. 네. 그 불과 해봐야 한 20m 정도 차이밖에 없는 그 산을 두고 안 깎고 그냥 진행하겠다. 그것도 문제고, 또한 이게 애초에 ADPI 용역사에서 용역한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이거 불신이다. 집을 지으면서 경량식 집을 할 거냐, 한식 집을 할 거냐, 이거 결정 안 하고 공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공항을 할 거냐, 민간공항을 할 거냐, 이걸 아예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항을 확장하겠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처음 시작부터 용역부터가 잘못됐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재우 의원께서 마무리 해 주시죠. 예, 공항은 안전하고 소음 없는 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 국토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안전과 소음 문제가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이 김해공항 혼잡 문제도 저희들이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검증단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의 백년지 대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6일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 이후에 현격한 시각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김해공항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와 또 그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의 관문공항에 걸맞는 철저한 검증이 12월 최종 용역 보고 전까지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신 가운데 4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사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